안녕하십니까. 사전처럼 이용하는 민법 전문 찐 해설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늘지 않아서 속이 좀 상합니다. 많이 좀 부탁드리고 주의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자, 40조 사단법인의 정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일단은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머리 따서 외웁니다. 목, 명, 사, 자, 이, 사, 존.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가면 재단법인의 정관이 나와요. 그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은 여기까지예요. 이사의 인면에 관한 규정까지예요. 그러니까 6호하고 7호는 빠져요.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사단법인의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는 거예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재하지 않으면요, 허가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명 날인해야 돼요. 이 정관을 설립 허가 받으러 주무관청에 할 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관청 그 정관을 보고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보고 잘 갖췄으면 허가를 해주겠죠. 자, 목적 당연히 정해야 되죠. 이름 정해야 되겠고요. 사무소재지. 이게 뭐였어요? 36조에서 법인의 주소가 되는 거죠. 자산, 돈에 관련된 거, 이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 어떻게 면직을 시킬 것인가, 어떤 사람이 사원이 되는 것인가, 그 사원의 자격, 어떻게 취득하고 어떻게 상실하는가. 7호는요, 정했을 때만, 존립 시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기를 정했거나 또는 해산 사유를 정했거나 정했을 때 그 시기 또는 사유. 그러니까 7호는 정했을 때 기재사항이 안 정했으면 기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암기하세요. 목명사자 이사존. 다시 한번 목명사자 이사존. 민법에 정해져 있는 사단법인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법인의 설립자, 단체니까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할 것이고요. 다음 각호의 사항이란 필요적 기재사항을 말하겠죠. 정관이란 건 법인의 기본 규칙을 말하는 거고요. 작성을 해야 되는데 구두로 작성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말로 뭔가를 작성한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면으로 작성하자. 작성이란 말 속에 서면으로 작성하라. 즉 정관은 반드시 서면 작성이 필요한 요식행위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명 날인이라는 건 이름 쓰고 도장 찍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명, 이름 쓰고 날인, 도장 찍어라. 이런. 기명은 방법 여하를 불문합니다. 자필로 써도 되고 고무인, 인쇄, 타이프 등등등 자기 이름을 기입하는 거고요. 날인, 꾹꾹 도장 찍는 거죠. 그래서 인장을 암날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기명 날인은 쉽게 말하면 이름 쓰고 도장 찍어라 이런 뜻이죠. 자산, 어떤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그걸 정했다. 정해서 그걸 기재하라는 거고요. 이사란 법인의 대외적 대표기관이죠. 나중에 뒤에서 봅니다. 그리고 대내적 업무 집행기관입니다. 당연하죠. 그 법인의 일을 처리하는 업무 집행기관이면서 그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인 이사를 정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이니까 사원이 될 수 있는 자격, 그 다음에 이 사원을 취득하는 방법, 상실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하나라도 누락되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6호하고 7호는 재단법인은 없다 그랬죠. 그리고 7호는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했을 때 정관에 기재하는 거예요. 정하지 않았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거 이외의 사항은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임의적 기재사항은 별 제한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임의적 기재사항, 그러니까 목명사자 이사존 이외의 사항을 정했는데 그건 정관에 기재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정관에 기재가 됐으면 이것도 필요적 기재사항과 똑같이 처리해요. 자, 필요적 기재사항과 똑같이 처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임의적 기재사항을 정관에 정해놨는데 근데 바로 이렇게 이걸 변경하려고 해. 그러면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은 정관 변경 절차에 의해야 되겠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는 등 이렇게 임의적 기재사항도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 효과가 똑같다. 요거를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암기하시고 그 다음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기재를 하는 순간 필요적 기재사항과 똑같이 정관 변경 절차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거. 거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지문 볼게요.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총회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안 되겠죠. 그 해석은 사단법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정관에 기재된 내용과는 다른 의미로 총회 결의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총회 결의를 통해서 근데 정관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들 멋대로 해석을 해. 정관에 정해져 있는 목적인데 목적과는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 충돌하잖아. 그러니까 총회 결의를 거쳐서 이 사업도 정관 목적 범위 내에 들어간다라고 지들끼리 해석을 해. 그럼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법원은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사단법인 사원의 득실, 사원 자격의 득실,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그러나 감사의 임면은 어때요? 이사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 감사는 어때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죠. 그 다음에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가 됐어. 그럼 뭐하고 똑같아진다? 필요적 기재사항하고 똑같아진다. 따라서 정관 변경 절차 없이는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가끔 필요적 기재사항이냐 아니냐 이런 거 물어봅니다. 특히 요놈 아까 감사라고 나왔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7호는 정했을 때 기재사항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 외의 사항들은 임의적 기재사항인데 이것도 정관에 기재하는 순간 필요적 기재사항과 똑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거. 그런 정도를 40조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